스마트폰 쪽도 올해 좀 주요 화두는 코로나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폴더블 롤러블 그것도 이제 올해 되게 핫한 키워드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많이 주도를 했죠. 폴더블을.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이제 미국 제재를 받으면서 올해 약간 스마트폰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내년 어쨌든 그 제조사들의 어떤 점유율 변화가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뭐 일단 코로나 영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스마트폰 그 공개하는 행사가 다 전면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20이라든지 혹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2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 언팩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LG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온라인 언팩을 진행했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언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좋다고 느낀 것 같아요. 편하다. 네, 회사 입장에서. 네. 그렇죠. 마케팅비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갤럭시 S20 팬 에디션이라고 해서 조금 그 라이트 버전, 보급형 FE 그것도 이제 언팩을 진행을 했어요. 온라인 언팩을. 아, 그랬었나요? 네, 플래그십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좋다. 네, 그러니까 해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걸 리소스를 활용해서 이런 S20 팬 에디션 같은 경우도 그냥 홍보를 언팩으로 이렇게 하면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반기에 이례적으로 3번이나 온라인 언팩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 공개 행사가 바뀌었다. 그렇죠. 바뀌고 많아졌다. 온라인 언팩이 많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죠. 네, 꼭 플래그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온라인 공개 행사를 많이 활용할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 좀 그런 좀 마케팅적인 변화가 불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량도 좀 늘었다고 해요. 국가별로도. 네, 뭐 인도에서도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쿠팡이라든지 이렇게 자급제 판매량이 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약간 그 자급제 비중이 한 10%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점차 그 자급제로 사는 굳이 우리가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쿠팡이나 오픈몰로 그런 것도 유심칩만 딱 끼우면 되니까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추세도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진짜 올해 큰 변화가 일어났네요. 핸드폰 업계에, 스마트폰 업계에. 온라인도 그렇고 그렇게 핸드폰 우리 그래도 가서 보고 자급제 폰이라도 가서 맞아요. 보고 사는 경우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못 하고 또 안 하고 이번에 카드 할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커머스 쪽에서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뭐 11번가 뭐 위메프 뭐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 쿠폰 뭐 이런 거 많이 주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고 보니까 올해 그 기사를 많이 못 본 것 같네요. 원래 신제품 나오면 핸드폰 신제품 나오면 저기 당장 뛰어가거든요. 그 테크노마트 신도림 가가지고 뭐 보조금 얼마 주니 뭐 이런. 그러니까 올해 그런 기사도 그렇죠. 올해 또 그렇죠. 올해는 별로 그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로 활기가 없었어요. 찾아가 봐도 직접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올해 그 판매량이 뭐 아이폰은 지금 좋다고는 하지만 뭐 갤럭시 S20 때는 코로나 바로 그때 상반기에 바로 터졌을 때라서 판매량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S10 되게 또 좋았다고. 노트 10? 노트 10이요. 노트 10 좋았다고 하면서. 저희 노트,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이전에 저기 노트 얘기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프라인 이번에는 매장 판매는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딱히 좋지 않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스마트폰이 상향 기능이 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급제 폰으로 11%를 샀는데 몇백만 원씩 이제 거의 200만 원대라고 보면 되잖아요. 대학 등록금을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지금 대학 등록금 더 비싸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대가 아닌 이제 국립대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급제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이렇게 될 거면 맞아요. 그럼 괜히 통신사의 농간에 그쵸. 내가 속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많이 똑똑해져서 네, 그쵸. 소비자분들이 똑똑해져서 차라리 카드 할인을 받고 그런가요? 그 무이자 할부나 그걸 하는 게 훨씬 싸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근데 이건 저는 이럴 때 이게 통신 쪽 다음에 일단 딱 짚어봐야 되는데 이게 아이폰과 갤럭시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은 자급제가 많아. 자급제가 많고요. 마케팅 비용이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애플은 그 통신사 마케팅용을 안 써요. 네. 삼성하고 LG는 많이 쏩니다. 그쵸. 그래서 저 이제 제가 옛날 모바일 담당할 때 이제 뚫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가끔 이 문자 와요. 오늘 오면 얼마. 그런 것 좀 공유 좀 해주고. 근데 갤럭시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 갤럭시. 저는 갤럭시를 많이 써요. 네. 우리 저희는 그런 거를. 근데 부모님 사드릴 때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극명하게 세대 차이가 약간 있는 거죠. 그런가요? 갑자기 그러면 안 돼. 네네. 여기도 갤럭시 쓰고 여기도 갤럭시 쓰고.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참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라인업이 좀 다양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FE 이런 것도 한 거 보면. 네, 이 올해 그래서 좀 변화가 많았는데 그 이번에 그 뭐 S20, 노트 20 상반기 하반기 나오고 하반기에 그 상반기에 나왔던 S20에 약간 어떤 좋은 기능들만 좀 모아가지고 가격은 다운시킨 보급형 버전인 팬 에디션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약간 삼성에서는 앞으로 좀 매년 이런 팬 에디션 제품을 내놓을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뭐 폴더블 라인업에서 이런 팬 에디션, 네, 이런 바 타입에도 팬 에디션이 나오고 이렇게 좀 상품을 좀 저가 좀 보급형 상품들을 많이 내놔서 좀 판매량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좀 보여요. 근데 그 타겟이 젊은 층인가요? 우리 광고를 보면 네네. 팬 맞아요, 에디션은 맞아요. 엄청 젊은 층일 맞아. 것 같아. 저기 방탄소년단 나오는 그 광고잖아요. 맞지 않나요? 팬 에디션 그거 말고 방탄이 나오죠. 그거 말고 방탄 폴더블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거 말고 네. 되게 색색까지 막 맞아. 네, 색깔도 다양하고 젊은 막 BTS 노래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S20이나 요새 이런 게 다 100만 원 후반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울트라 같은 경우도 뭐 165만 원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얘는 100만 원 초반 100만 원 초반대가 가격대가 훨씬 좀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도 그래도 근데 이제 어쨌든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뭐 120Hz 주사율이라든지 똑같이 들어가요. 네, 똑같이 들어가고 뭐 그런 색상 다양화. 그러니까 갤럭시 팬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기능들만 모아가지고 가격을 낮췄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편집하는 데. 뭐 저희 가족들을 믿고 제 기억에 팬 에디션이 처음 나왔을 때 호황받았던 건 이제 노트 7 팬 에디션. 그게 뭐냐면 노트 7이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거의 끝판왕이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없다. 그러니까 카툭기 없애고 방수되고 무슨 그 펜 필기나 이런 것도 진짜 잘 되고 거의 그 해에 나온 최고의 핸드폰이었는데 얘가 이제 우리 모두 아는 이렇게 하얗게 불태웠죠. 핸드폰 자체가 하얗게 이제 불타면서 이 단종이 돼버리고 그 남은 걸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뭐 하다가 팬 에디션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노트 7 샀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리고 팬 에디션을 다시 샀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FE 없어서 못 팔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 FE는 약간 그런 개념이었는데 올해 이 S20 FE가 나오니까 저한테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제가 S20 울트라를 쓰지만 가격이 낮은 건 참 좋은데 왜 뭐가 팬 에디션입니까? 뭐가 얘가
그 S20 같은 경우에는 노트 20 같은 경우에 막 145만 원 이렇게 갔는데 얘가 보니까 100만 원 밑이에요. 89만. 그러면 9,800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이 프리미엄을 좀 싼 가격에. 그쵸,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대용량 배터리 넣고 그러니까. 120Hz 주사를 넣고 똑같이 우리 뭐 6.5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저의 눈에는 올해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어려운데 부품이 많이 남네. 야, 다 때려박아가지고 빨리 팔자야. 그래서 저 궁금한 게 그렇게 라인업을 다양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빠른 시간에? 가능하죠. 그쵸? 왜냐하면 핸드폰을 처음 만들 때는 1년 반 내지는 6개월 전에 이제 사전 예측을 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판매 목표랑 이런 것도 정하는 건데 저는 올해 딱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싶은 게 코로나가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이게 거기다 자꾸 거기다 화웨이가 이렇게 될 줄 우리 올 초에 아무도 이런 생각 못했잖아요.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도 S20 처음 나왔을 때 울트라가 이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처음에. 울트라가 더 많이 팔렸잖아요. 네, 울트라 더 많이 팔렸잖아요. 고급형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남는 것들이 좀 있었을 것이고 뭐 사실 싸게 좋은 제품 쓴다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뭐 괜찮은 아주 뭐 기묘한 전략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었네요. 네.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근데 우리가 폴더블이랑 그다음에 폴드 그런 폰들 주변에서 쓴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맞아요. 저도 전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탔지만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주변에 전철 타면 항상 이렇게 찾아보거든. 주변에 누가 쓰는 사람이 계세요. 반응이 만족도가 꽤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최근 거를 사셨는데 이번에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도 되게 품격이 있다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네. 괜히 이런 데 이렇게 꺼내놓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근데 꺼내놓을만 할 것 같아. 그거는. 근데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게 진짜 등록금이죠. 네, 정말 진짜. 네, 거의 240만 카드 원. 12개월 할부해서 사실 LG전자 폰 중에서도 또 이렇게 윙? 아니 윙 말고 듀얼 스크린이죠. 근데 그게 그것도 쓰셨어요. 그것도 그 아버님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였대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고 눈이 이제 좀 침침해. 근데 그거는 이게 완벽하게 아니고 그쵸. 요거 하나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 웹툰에 보면 얼굴이 반으로 갈라진다는 등 이렇게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동영상 보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쵸. 올해 폴더블 쪽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굉장히 퍼진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쓰신 분이 갈아타신 거구나. 그죠. 얼굴이 너무 깨진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갈아타셨죠. 근데 폴더블 얘기하니까 또 드는 생각이 내년에 좀 라인업 정리된다는 얘기가 그쵸? 네. 그 이제 올해 폴더블이 이제 세 종이 나왔어요. 갤럭시 Z 플립 B5G 버전, LTE 버전으로 두 개 나왔고 갤럭시 Z 폴드 2 양옆으로 여는 게 이제 개선돼서 커버 디스플레이가 확 커져서 이렇게 세 종이 나왔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 폴더블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최소 세 종을 낼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폴더블 이제 시장이 커지는데 내년에 그래서 갤럭시 그 Z 폴드 2의 후속작이 나오는데 거기에 S펜이 탑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 Z 폴드 2 후속작에 S펜이 들어가면 대화면에 S펜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1에도 울트라 모델에는 S펜이 또 지원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화면과 S펜이 계속 합쳐지게 되면 이 갤럭시 노트의 정체성이 좀 잃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갤럭시 노트가 아니라 폴더블로 삼성이 완전히 미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갤럭시 노트 단종설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전망은 사실 아니고요. 지금 노트가 한 1,000만 대 정도 팔리는데 올해는 1,000만 대 정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대, 1,300만 대 이 정도가 되는데 내년 폴더블 패널 출하량이 그 정도 숫자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아직 폴더블 판매량이 노트 판매량에 아직 턱없이 그쵸 턱없이 우리가 미치지 못 보잖아. 네,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우려되긴 하는데 이제 삼성에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 폴더블이 훨씬 노트보다 많이 남기 때문에 꼭 판매량이 그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올라가 주면 그 영업이익을 또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라인업 변화가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내년에 되게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잠깐 말씀을 이제 중단시킨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내년의 전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길래 올해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면 올해 다 얘기했어. 네, 그렇죠. 뭐 얘기 네. 영혼을 아니 그 노트하고 폴더블 얘기하니까 사실 얘기할 게 많은데 이 중간에 계속 가면 올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할까봐 해서 했던 건데요. 네. 그쵸. ROI 때문에 이제 노트보다는 이제 폴더블 많이 파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저는 롤러블을 과연 낼까? 삼성이. 그쵸. 요새 LG 롤러블 얘기하니까 그런 쪽은 조금 뭐 얘기가 있나요? 이번에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그 디자인 전략가가 가지고 무슨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찍혔는데 그게 뭐 롤러블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한테 물어본 바로는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아닐 것 같다. 그건 그냥 많은 시제품 모업 디자인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삼성 측에서 내년에 롤러블은 거의 낼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그 올해 이렇게 폴더블 시장을 열어놓은 거를 내년에는 더 강화하고 더 확장시켜야 되는 해인데 그 해에 롤러블이라는 거를 출시를 하면 이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폴더블이 힘을 덜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년에 롤러블을 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질문 드린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도 내년에 아마 삼성은 롤러블을 안 낼 것 같고 앞으로도 안 낼 것 같아요. 이유는 갤럭시 폴드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먼지 들어가서 다 난리 났었잖아요. 이 막 다 뭐 심지어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그 필름 띄다 부신 사람도 있고 아무튼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내구성. 근데 이제 롤러블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물질 들어가는 기가 너무 쉬운 구조고 그 안에 막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휴대폰의 용도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가 낸다는 그 롤러블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의 이제 특히 엔지니어나 이런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잘 될까라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은 거고 이제 폴더블에 대해서 이제 부품 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나온 얘기가 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아이디어가 재밌더라고요. 이제 S펜을 그동안 못 넣었던 이유는 폴더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다른 게 커버 유리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유리를 쓰긴 썼지만 너무 얇게 해가지고 걔도 이제 뭐 긁힌다거나 들리더라고요. 그런 문제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쓰는 부분만 강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형태를 이제 각 부위마다 좀 다르게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인장 강도를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접거나 이게 펼치거나 이러면 그 안에 장력이라고 해서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압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고려해야 돼요.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S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보급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당장 뭐 봄에 사라진다 이런 건 아니니까 원격 교육이나 이런 것도 계속 되면 아무래도 뭐 근데 저도 생각하면 이거 참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폴더블 그러니까 태블릿이 쓸만하겠다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넓게 쓰는 거니까 근데 폴더블은 들고 다녀서 펼쳐서 크게 쓰는 게 유의미한 건데 코로나로 못 돌아다니면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 가끔 할 때 있거든요. 태블릿이랑 휴대전화를 둘 다 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그렇긴 하죠. 네, 집에서도 태블릿이 없는 사람한테는 유의한 결과를 갖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S펜 뭐 내년에는 집에 없으셔서 그런가 봐요. 저는 2개를 쓰고 있는데 우린 다 있으니까. 전 다 아이패드, 아이폰 다 쓰시니까? 주변에 그거 쓰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러시구나. 갤럭시 폴드. 하나 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쪽은 뭐 대충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좀 뭐 빠진 내용이 있다면 더 말씀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뭐 내년에 뭐 지금 폴더블만 얘기를 했는데 그 롤러블 같은 경우에도 네네. 내년에 이제 LG가 제일 먼저 상용화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르면 3월 정도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롤러블 스마트폰이 내년에 처음 나오게 되니까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또 받을 것 같고 또 얼마나 팔릴지 그리고 이제 LG가 그 롤러블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개선시키고 좀 이렇게 선도적인 이미지로 또 내년에 얼마나 탈바꿈할 수 있을지 또 그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이죠. 사실 건가요? 롤러블이요? 네. 뭐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롤러블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아무래도 폴더블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그쵸? 싶어요. 좀 이렇게 네. 들고 다닐 때는 편하게 뭐 앉아서 쓸 때는 편하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크게 그쵸, 보고 대하면 그런 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핸드폰 바꿀 때가 아니라서 그래. 브랜드 네임은 아직 미정이죠? 보통 뭐 VG 이렇게 있었는데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폴더 롤러블은 그렇죠. L이니까 R인가요? LG L 롤은 R 발음이 너무 L과 다른데. 네, 아직 진짜. 어떻게 이름이 뭐 나올지 정확히 뭐 아직은 밝혀진 바는 없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LG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GV 라인업을 없앴거든요. 그 플래그십 라인업을 없앴고 이제 뭐 벨벳, 윙, 뭐 롤러블 이렇게 이제 그 제품마다 그 고유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이름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 이제 어떤 이름으로 나오게 될지 몇 개의 제품으로 나오게 될지 되게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벨벳은 이 LG 스마트폰 사업에 새로운 길을 깔겠다라는 의미의 벨벳이었고 윙은 LG 스마트폰 사업에 날개를 달겠다 해서 윙인데 롤러블은 핸드폰 사업을 그만하겠습니다. 네. 롤링.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돼야죠. 아니 안 살 건데 뭐 자꾸 잘 됐어요. 아니 그래도 옛날에는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지금도 좋아요 지금. 잘 만듭니다. 좋아요. 네, LG 핸드폰 남미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요. 네,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네. 스마트폰 잘 들었습니다. 네. 네.